안녕하세요 여러분, 레고를 모시고 사는 레고 집사 레싸입니다. 오늘은 레고 조립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바로 프로젝트 헤일베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리뷰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조립을 하려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인스 자체가 두꺼워. 우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쟤 대체 문 어떻게 여는 거야? 진짜 신기하네. 오늘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다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지 마세요, 고양이. 아이고! 오늘도 고양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지수는 6번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여기 라이언 고슬링 배우 아세요? 빠바밤빰 빠바바바바밤 빠밤빰 라라랜드의 그 남자 주인공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분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이씨.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따다단딴 따다다다다단딴딴따다. 오, 인스 안에. 와, 멋있죠? 상상해보라. 네가 딱 깼는데 네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우주선의 생존자라는 것을, 약간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 소설, 저는 영화는 아직 개봉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당시는, 올라갈 때는 아마 영화가 개봉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당시는 영화가 개봉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소설은 읽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와, 우주선이 너무 멋있잖아. 아니, 뭐 이렇게 엄청 실사처럼 3D 돌려놨어.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이 소설을 너무 재밌게 본 입장으로서 이 제품 진짜 꼭 조립하고 싶었어요. 영화도 너무 기대되고요. 이 라이언 고슬링 표정은 2개인데 안경 쓰고 이렇게 미소 짓는 거랑 이제 그냥 안경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수염이 완전 여기 콕 박혀 있어. 아, 이게 머리를 씌울 수도 있고 우주복처럼 이렇게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전 이왕이면은 우주복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뭔가 손에 든 게 있는데, 후레쉬랑 뭔가 이제 그 우주 밖으로 나가서 뭐 고칠 때 쓰는 스패너 같은 거. 줄자. 아, 줄자네요. 줄자를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소설에서, 이거 스폰데. 어차피 영화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서로의 숫자 개념과 이제 단위 개념을 익히기, 그러니까 뭔가 길이를 세는 단위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그 외계 생명체인 그 로키한테 줄자를 가져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주인 라이언 고슬링.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영화는 모르겠는데 책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그 약간 병맛 코드의 유머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 작가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제 취재였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거든요. 라이언 고슬링이 딱 자다 깼는데 우주선 아닌 거예요. 우주선 아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모든 여기 우주선에 관한 약간의 과학적 지식들은 머릿속에 있어. 그런 상태에서 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주선 안에는 나 말고 베드가 2개 더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데 시체야. 나만 있어. 나만 살아있어 지금. 근데 나는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 거기서 이 로봇들이 얘를 막 먹여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케어를 여지까지 해온 것 같거든요. 우주 공간 안에서.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하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주인공한테 그 컴퓨터가 계속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고.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헛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헛소리들이 너무 웃겨. 나는 누구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제정신 아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헛소리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런 류의 이제 살짝의 코미디가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소설은 반전을 사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고 내가 상상한 거와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아,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갑자기, 이런 거 아닐까? 이제,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용이 계속 흘러가서 굉장히 읽는데 막힘이 없고 재밌게 읽어져요, 소설이. 그래서 이 소설 안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저 너무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너무 기대되는 상태고 영화 나오면 진짜 바로 달려가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리뷰 영상을 찍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리뷰 영상 찍고 그리고 바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오사카를 저번 주도 아니네, 생각해보면. 어쨌든,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번 주 토, 일, 월, 이렇게 2박 3일로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사카를 항상 엄청 자주 가지만, 오사카 도톤보리강 배로 이렇게 배 타고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글리코산이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오사카에 굉장히 유명한 강 주변에 야경들 있죠. 거기서, 막 원래 다리 위에서 글리코산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혼잡한데 막 사람 있을 때까지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 다 찍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계속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트를 타면 그냥, 바로바로 글리코산 앞에서,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엄청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찍어야 이제 도톤보리 강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이 밑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서 있으면 이쯤 서 있을 거고 글리코산 여기 있겠죠. 그럼 이 글리코산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밑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다리가 굉장히 사진 못 찍는 사람한테 맡겨도 길어 보일 수밖에 없다. 비율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다니. 제가 소설에 관해서,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소설에 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왜냐면 리뷰 영상에서 영화 보고 영화와 함께 좀 소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것까지 표현했구나 하고 저는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오사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거기를 갔거든요.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거길 갔는데 벚꽃은 아직 안 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벚꽃 필 때 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거기가 입장권이 계절마다 바뀐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약간 봄의 느낌의 이쁜 벚꽃이 막 펴져 있는 그런 느낌의
입장권이었는데 그게 계절마다 바뀌니까 그 약간 사계절 다 모아보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상술. 근데 일단 가가지고 뭐 옛날에 뭐 되게 힘센 장군이 한 손으로 휘둘렀다는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는 체험이 있는데 약간 한 요만한 거 이렇게 쇠로 된 거 하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그 사람이 막 들었다는 진짜 그 누가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 그런 쇠로 된 검 같은 그런 거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그것보다 좀 작은 애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양옆에 두 개는 사람들이 거진 다 드는데 그 가운데 거를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거운가 보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생긴 건 약간 터키 사람 같아. 그렇게 생긴 아저씨가 가가지고 막 뚜벅 걸어가더니 처음에 이거 요만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좀 긴 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큰 거를 드는데 막 온몸을 막 받쳐서 드는데 안 들리는 것 같다 갑자기 빡 삐는 거야 그게. 막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와! 막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그 아저씨가 드는 걸 봤으니까 그 뒤에 누구 한 명쯤 들리겠지. 아, 저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힘세면은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인가 보다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진짜 그 뒤로 아무도 못 드는 거예요. 그 아저씨만큼 덩치 더 큰 아저씨, 막 흑인 아저씨가 와도 못 들어. 그래서 무거운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들어보려고 이제 갔는데 전 제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헬스할 때부터도 한 손으로 5kg도 잘 못 들어요. 약간 제 등치가 체구가 여자치고 작은 체구가 아니에요. 키도 한 1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등치 값을 굉장히 못해요. 제가 힘이 이렇게 팔 힘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가운데 건 내가 무조건 못, 그러니까 난 오히려 거꾸로 들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가운데 거부터 들어봐야지. 보통 이제 작은 것부터 점점점 무거운 걸 드는데 가운데 것부터 들었어. 안 되겠지 하면서 들었어. 그래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진짜 끄떡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내가 못 들 거라고 예상했던 거니까. 그 옆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여자들도 그거는 다 조금씩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들겠지. 그러고 가서 이제 딱 들려고 온 힘을 다 하는데 안 들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쬐까만 거는 지금 여기까지 못 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들지 하고 드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번쩍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상한 거예요. 사람들 다 부는데 너무 못 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힘을 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안 해 이러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 던져지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 이제 관광 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제가 그걸 한 것 같아요. 한국 여자는 저렇게 매갈 등치값을 못한다 를 보여주고 온 건 아닌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외국분들 혹시 그날에 저를 보셨다면 제가 그런 거지 한국 여자들 듬직합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등치값을 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추억을 쌓고 왔고, 그리고 여러분 오사카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나 진짜 갔다가 3kg 쪘었어요. 오늘 이거 팩 붙인 것도 왜 붙였는지 아세요? 안 붙이고 영상 찍을 자신이 없더라고. 살이 너무 쪄서. 와 진짜 끝도 없이 먹었어요. 진짜 먹고 일어나서 조금 걸으면 먹고 대중교통 타고 어디 이동할 때 잠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조금 걷고 먹고 이거에 이제 무한반복. 진짜 오사카는 맛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중 뭐 라멘도 맛있고 우동도 맛있고 스시도 진짜 맛있고 저는 원래는 외국 나갈 때 항상 이제 구글 평점 찾아볼 때도 한국인들이 잘 안 가는 그런 데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별점이 높은 곳을 좀 찾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날만큼은 좀 초밥을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데로 좀 가보자 체인이긴 한데 맛있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거길 갔단 말이죠. 있더라고 맛있는 이유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우오신이라는 곳인데요. 그냥 입에 넣으면 초밥이 녹아요. 장어초밥이 녹아. 참치초밥이 녹아요. 그냥 녹아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마 다음에 가도 거기를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오사카를 또 가게 된다면. 손에 꼽는 맛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또 맛있었던 곳은 그 청수사 앞에 미슐랭에 나온 장어집이 있거든요. 아, 나는 그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저희 엄마 아빠 생각이 나면은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와, 이악 물고 엄마 아빠 모셔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장어 덮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장어를 먹는 방법이 일단은 장어 덮밥 이렇게 나오면 걔를 4등분해. 그래서 이 4분의 1은 다른 그릇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냥 장어랑 밥이랑 먹어요. 그 장어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그 밥의 고슬고슬한 그 밥 맛을 느끼면서 밥에 밥 반찬으로 장어를 딱 올려서 먹는 느낌으로 그걸 딱 입에 넣으면 장어 살살 입에 녹으면서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렇게 4분의 1 다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4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딱 밥을 퍼가지고 장어 올리는 거에다가 이제 와사비 넣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딱 퍼서 와사비 넣고 막 파도 좀 넣고 이렇게 먹어. 또 그게 또 다른 맛이에요. 와사비를 올리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달라요. 완전 맛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밥 다른 그릇에 푼 밥 있죠. 거기에다가는 오차츠케를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녹차 같은 물 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어요. 주전자에 있던 물을 부어가지고 딱 그 녹찬물에 말아가지고 막 안에 막 좀 와사비랑 뭐랑 뭐 이렇게 막 넣고 해가지고 호록 먹으면은 감칠맛이 막 폭발해. 막 장어 그 밥도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간이 되어 있는 그 감칠맛이 갑자기 그 녹차물과 싹 만나면서 막 입에서 막 감칠맛 쏴! 약간 이런 느낌. 감칠맛! 이런 느낌으로 입에서 막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또 4분의 1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어덮밥 먹을 때 이제 우리가 또 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주로 추천하는 거는 거기 뭐 맥주도 팔고 사케도 팔고 다 팔지만 바로 커피 아니고요. 네, 사약 아닙니다. 레드와인입니다. 레드와인 하고 드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오늘 레드와인 이거 디아블로 약간 데일리 와인으로 최고거든요. 싼데 맛있어. 오늘 요거 먹으면서 밥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야, 지금 이 장면이 엄청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을 표현한 것 같네. 아, 솔직히 미국도 웃겨. 야, 너네 핵 만들지 마. 위험하니까. 지들 왜 가지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한 3일 지나면 또 그래. 이거에 지금 무한 반복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